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오늘은 허리 아픈 다이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제 본인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또한 많은 다이버들이 오랫동안 다이빙할수록 이 허리의 통증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인간이나 원숭이가 그냥 네 발로 다닐 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두 발로 다니기 위해서 벌떡 일어설 때부터 이 인간이나 영장류의 이 허리의 통증은 굉장한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다이빙과 요통이라고 붙였습니다. 요통은 결국은 허리의 통증이고요. 이게 영어로는 허리라는 단어의 웨이스트를 쓰지 않고 백페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처럼 허리가 아픈 경우는 아래쪽 백페인, 로우 백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허리와 허리의 통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빙과 관련되는 요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이빙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는 요통에 좋은 저희들 그 운동이 있습니다. 헬스클럽 같은 데서 하는 그거 몇 가지와, 특히 헬스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는 괜찮습니다만은 요통이 있을 때는 해로운 그런 운동이 몇 개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제가 아마 마지막 부분은 그 거꾸리에 대한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른 어떤 그런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허리의 어떤 해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사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을 전문하시는 분 아니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구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사진들이 그 구조물입니다만,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일단 그 머리에서부터 내려와서 경추가 7개의 척추가 있고요. 흉추 12개, 그 다음 오늘 다루는 요추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추 밑이 천추고 그 아래쪽에 꼬리 쪽이 미추입니다. 그래서 이 천추 5개와 미추 4개는 안에 그 따로 없고 뼈가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척추뼈 주위에 수많은 근육, 혈관, 신경, 인대 이런 것들이 엉켜 있어서 사실 이 허리의 통증을 일으키는 병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허리 구조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그 전체 인구의 80%입니다. 이건 사실은 거의 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80%가 인생에서 언젠가 이 허리의 통증을 느껴보고 죽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꽤 많은 수의 그 인구들이 통증 때문에 엄청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게 나아가면 가능한 수술도 받고, 또 받고 나서 또 고생하고 하는 이 허리의 문제는 절대 간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MRI를 찍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CT보다는 MRI가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MRI 촬영을 권할 때는 절대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이빙을 할 때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오는 것은 급성일 거고요. 어떤 분은 꾸준히 다이빙하면서 만성적으로 계속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포함해서 사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 스쿠버 장비는 이 무게가 장난이 아니죠. 국내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수트를 포함해서 다 한다면 싱글 탱크의 경우다 40kg 가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행위 자체가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제주, 동해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분이 하루 3번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보드에 싣고 나간다고 하면 여분의 탱크까지를 포함해서 한 33개를 실어야 됩니다. 그걸 싣기 위해서는 리조트에서 차에 올리고, 차로 가서 부두에 내리고, 부두에서 배로 싣고, 다시 그 배를 가지고, 제가 문섬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제주 문섬 그 서무에다 이걸 또 내립니다. 똑같은 행위를 돌아올 때 또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한 분이 혹은 두 분이 다 한다면 그분들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버분들은 특히 저희 나라 같으면 다이버분들이 이거를 직접 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잘 해서 협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 탱크가 무거우니까요. 간혹 그걸 들고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무거운 장비를 장시간 저희들이 보트를 타고 갈 때는 그냥 편하게 가야 되는데 간혹 보면 탱크를 메고 보트 난간에 앉아서 10분, 15분 쉽게 이동을 합니다. 이런 행위도 분명히 저희들 허리에는 부담을 크게 줍니다. 요즘 수중에서 픽을 할 때 수중에서 유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권하는 자세가 트림 자세입니다. 트림 자세는 좋은 자세이고 정당한 자세 맞습니다. 이것이 물속에서 유영하기 쉽고 물속에서 다른 환경을 해칠 가망성도 적고 그래서 트림 자세는 좋은 자세 맞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트림 자세를 고집해 보면 다이빙 한 번 끝나고 나면 허리가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정확한 트림은 수평 180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특히 아마추어 혹은 레크레이셔널 다이버의 경우는 30도 정도까지는 봐줍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트림 자세를 절대로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이빙 할 때 허리 때문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느냐, 평소에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지켜야 되는 모든 주의사항은 다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장비를 들어 올리실 때 허리를 부풀려서 그 자세로 무거운 장비 혹은 무거운 물체를 들고 일어나면 허리의 인대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앉아서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체를 들고 꼿꼿이 일어나야지 허리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 제가 아까 모든 장비를 메고 보트 난간에 앉아서 그것도 고무보트 정확하게 옆으로 탁 돌아 앉을 수도 없는 그런 데서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모든 다이버에게 허리에 부담을 주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림 자세.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가끔 트림을 푸시고 이 허리 쪽에 이렇게 무릎을 가져가서 허리를 좀 풀어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샤워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 사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샤워하실 때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물을 받는 그 행위도 척추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꼿꼿이 서서 물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쉽지 않죠. 요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운동이 좋은지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운동 이전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제가 70kg가 채인데, 만약에 지금 제가 80kg라고 하면 제 척추는 항상 10kg 웨이트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그만큼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모든 운동은 분명히 척추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운동을 하면 되죠. 그리고 매일 가급적이면 유산소 운동, 걷기, 빨리 걷기, 수영, 이런 것들이 척추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허리를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오면 그 운동은 중단해야 됩니다. 운동할 때는 정확한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알아서 하는 운동은 사실 허리를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정확한 자세나 그다음에 횟수 같은 것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동량을 내가 이제부터 운동을 시작한다면 첫날부터 거의 한 달 동안은 양을 서서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한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천천히 조금씩 매일매일 정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행동을 사실 처음에는 이게 10번이 아니고 한 대여섯 번 정도로 해서 차차차차 올려서 한 20회 반복을 할 수 있다면, 특히 통증이 없이, 그러면 그 자세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할 때 할 것이 바로 이 앵클 펌프라고 하는 이 발목 펌핑입니다. 이거는 한쪽과 반대쪽을 이렇게 번갈아 해도 되지만 양쪽을 동시에 해도 되는 운동이고요.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데 누워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리를 위해서는 똑바로 누워서 발목을 접었다 폈다를 하는 것을 약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을 합니다. 이것이 허리의 멀리서부터 허리에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앵클 펌핑이 됩니다. 그리고 이 knee to chest, 저희 헬스 클럽에 가면 이게 한글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무릎을 가슴으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무릎을 한쪽씩 시행합니다. 동시에 두 무릎을 같이 당기지 않습니다. 역시 바로 누워서 천천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또 10초에서 30초 동안 딱 잡고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내리고 반대쪽을 또 똑같은 행위를 다시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 abdominal contraction, 결국 복부 수축,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양손을 복부에, 사실은 복부 혹은 밑에 편편한 바닥이 돼도 같은 있겠습니다. 한 다음에 등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복근에 힘을 줍니다. 이것을 5 내지 30초 동안 유지한 다음에 자세를 풀어줍니다. 다시요.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배에 힘을 꽉 주면서 5에서 30초 동안, 그 다음에 풀어주는 것을 10회에서 20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점차 시간을 늘려서 30초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OS 30초 동안 한다 그랬죠. 30초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깨를 위로 들고 똑같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프레스업은 뭐 팔굽혀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급적이면 이 팔 밑에 이렇게 요가 매트 같은 거 혹은 뭐 일반 이불도 좋으니까요. 요도 좋고 깔아서 하시는 게 팔에 덜 상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워서 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서요.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손을 어깨 가까이 모읍니다. 이렇게 쭉 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바로 어깨 밑으로 오게 한 다음에 아래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이게 프레스업입니다. 이것을 10초에서 30초 동안 유지하고 이 유지하는 것을 10회에서 20회 반복합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으면 그 다음에 팔을 펴서 팔굽혀펴기 자세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됩니다. 저는 이 헬스클럽에서 하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운동 중에서는 이 스쿼트가 제일 좋은 게 아닌가. 하체, 허벅지, 엉덩이, 허리까지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특히 등을 벽에 대고 하는 월 스쿼트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벽에 등과 엉덩이를 댑니다. 서서 발을 약 30cm 정도 앞으로 가져가고 복부에 힘을 주면서 무릎을 45도 구부립니다. 이 구부린 자세를 5에서 약 30초 동안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펴면서 일어섭니다. 스쿼트 자세죠. 점진적으로 유지하는 시간을 5초에서 30초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 무릎을 90도까지 구부리면 되고, 이 스쿼트에 많이 의존하는 그 헬스클럽 회원 혹은 강사분들 보면 90도 이하로 허리를 꺾어주는, 무릎을 꺾어주는 그런 스쿼트 자세를 취합니다. 지금 이 월 스쿼트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벽에 등과 엉덩이를 대게 해줌으로써 부담을 확 줄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스쿼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보는 사진 중에서 월 스쿼팅을 하면서 이분은 다리에 어떤 공 같은 걸 하나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월 쓰지 않고 그냥 혼자서 스쿼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힐 레이즈, 즉 뒤꿈치를 들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발 사이에 무게가 골고루 전달되게끔 서서 발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린 다음 들어 올린 상태에서 3에서 10초 동안 유지하고 발꿈치를 내립니다. 그냥 발꿈치를 들었다가 내리고 들었다 내리는데 든 상태에서 3 내지 10초를 유지를 하면 됩니다. 이 행위를 약 10회에서 20회 반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힐 레이즈를 하는 몇 가지 응용 자세입니다. 이게 봉을 들고 하든지 아령을 들고 하든지 어떤 본인이 편안하고 또 약간 무릎에 더 자극을 주기 위한 약간의 무게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거꾸리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 거꾸리에 의지해서 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그 수직으로 뒤집어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허리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데, 정확하게 거꾸리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거꾸리를 뒤로 뒤집으면서 수평 자세를, 우리가 서서 시작하는데 쭉 뒤로 뒤집어서 수평이 되면, 즉 침대에 바로 누운 자세로 약 30초 내지 1분을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뒤쪽으로
눕힙니다. 70도에서 80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그 자세에서 30초에서 60초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거꾸리 할 때 저희들 상의가 그 머리 밑으로 떨어지는, 즉 너무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쓰는 것은 사실 허리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70에서 80도면 사실 80도 정도 되면 저희들이 거꾸리 기계에서 보자면 저희들이 뒤로 매달린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손끝이 닿이는 게 약 80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자세에서 손을 두 개를 깍지 끼고 이렇게 끼고 있으면 내 등은 항상 이 거꾸리 등판에 닿아 있습니다. 티셔츠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줄 때 수평으로 갑니다. 수평에서 다시 30초에서 60초 있다가 다시 뒤집습니다. 이것을 5 내지 6회까지 반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헬스클럽에 이게 기계가 어지간한 데는 한 대 있고요. 뭐 이거 2대 설치해 놓은데 제가 가본 헬스클럽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올 때도 쭉 올려서 수평 자세를 잡고 거기서 30초에서 60초 정도를 쉬었다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에 그냥 쭉 돌려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허리를 거꾸리 했을 때의 어떤 스트레스를 좀 푼 다음에 일어선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 수직 뒤집기는 이게 저는 이걸 해야지 좀 직성이 풀려서 하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하면 허리에 훨씬 더 부담이 크다고 하면서 잘 취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지 않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가 하면 허리에, 특히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나쁜 운동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쁜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그 발가락과 손끝을 이렇게 닿게 하는 몇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이것들이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우리가 누웠다가 일어나 앉는 이 자세요. 특히 이제 다리를 쭉 뻗고 하는 것. 이것이 일어나는 순간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일어섰다, 앉았다, 해롭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자세들요, full sit up, 이건 다리를 구부리고 누웠다가 일어나서 앉는 자세고요. leg lift는 다리를 쭉 들어서 몸 위에 가져오는 이런 자세입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에게는 해롭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어떤 자세든지 어떤 이유로서 그걸 하든지 간에 지나치게 무거운 기구 운동으로 들었다 앉았다, 그 다음에 아령을 사용할 때도 너무 무거우면 그 무게 자체가 이미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통이 있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이빙과 관련된 요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빙 할 때 무거운 거 드는 것은 사실은 다이빙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 올릴 때, 그 다음에 착용하고 일어설 때 여기에 드시고 해야 되고요. 특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상당한 조심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요통에 안 좋은 운동과 좋은 운동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 거꾸리를 하는 그 방법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도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지나치게 오래 하면 오히려 허리의 통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통 이야기 조금 도움이 됐기를 기대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